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페셜 라디오의 SR양입니다. 오늘 예언을 한 가지 할게요. 4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먹는 거임 하게 됩니다. 제가 짬을 내서 낮에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목소리를 작게 이렇게 해서 찍으니까 우물우물 거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주절주절 거리는데 우물우물까지 하니까 저도 못 알아듣겠어서 재촬영을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제 그렇게 낮에 영상 촬영을 한 뒤에 두통이 지속됐어요. 그러다가 아기가 밤잠에 들어가니까 머리가 맑아지면서 딱 엄청난 아이디어, 엄청난 깨달음.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는 깨달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깨달음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가끔씩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기를 밤잠 재우기 전에 읽었던 한 글인데 다음 사이트에 기사에 달린 한 댓글이에요. 작성자는 아이디가 국민 여러분 힘냅시다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결국 독성이 약한 바이러스만 살아서 공존하겠군. 결국에 강한 바이러스는 이제 처방이 되고 처치가 되고 약한 놈들은 살아남아가지고 그냥 우리 몸속에서 같이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생활 속에서 같이 공존하고 거기에 대한 면역은 충분하니까요. 일반인들은. 제가 부연 설명을 달았네요. 마저 읽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1월 초에 이미 예측했던 겁니다. 어차피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시간 문제고 전염 자체를 막는 건 이미 무증상 감염으로 인해 불가능해졌고 따라서 중증 환자 위주로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 각국의 세균 연구소는 다양한 세균의 변이와 대항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저는 네이버 댓글은 믿고 거릅니다. 네이버 댓글은 무조건 거의 10중 8구가 분열을 중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논리가 밥 말아먹었어요. 정말 이건 팩트 체크 하나도 안 되고 팩트 폭행 당할 수준의 것들이 막 베스트 댓글에 올라와 있고 막 그래서 네일배 알바들 믿고 거르는 그래서 다음 댓글 한번 보는데 엄청난 인사이트가 여기 녹아 있다고 봅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009년에 신종플루 이름은 기억하시죠? 국내 감염자 수가 약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는 263명. 근데 저는 이 통계가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이대로 믿겠습니다. 사망자가 263명이었죠. WHTO에 따르면 신종플루에 따른 전 세계 사망자 수가 18,449명이에요. 그런데 2012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수치는 WHO 집계 대비 10배입니다. 미국 발표에 따르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1차 사망자가 20만 1천 명, 신종플루와 연관된 심장 질환 등으로 인한 2차 사망자가 8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신종 코로나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진행 중인 현재 국내 감염자 수는 7,869명, 사망자 수는 66명입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는 4,615명이에요. 아직 어디 보면은 4분의 1 수준, WHO 기준, 그리고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사망자 수 이렇게 기준했을 때 지금 4분의 1 사이즈죠. 신종 플루 대비 사망자 수로 봤을 때. 그래서 사망률을 사실 알고 싶었는데 이게 위키백과에 이렇게 사망률은 알 수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종 플루에 대한 진단인 자체가 조금 애매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종 플루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대응센터 역학조사과가 발표한 신종 인플루엔자 사망자의 역학적 특성에 따르면요. 신종 인플루엔자 사망의 주 원인이 바이러스 폐렴과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입니다. 바이러스 폐렴과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 신종 플루의 사망 원인이 이거예요. 그런데 플루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독감. 자주 접할 수 있는 병명. 친숙하고 그래서 살짝 조금 무서운 감도 살짝 덜하고 그런데 폐렴이라는 병명은 어떤가요? 다소 희귀하고 좀 발생 빈도가 적다 보니까 좀 치명적이어 보이는 이 병명. 플루와 폐렴이라는 단어의 어감 차이가 엄청난 공포심을 조장한 겁니다. 여기서 팩트 체크 가보실게요. 일부 세력이 계속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고집했어요. 우리가 신종 플루, 우한 폐렴, 사망 원인은 거의 같은데 이 용어에 따라서 공포심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탁 무릎을 쳤습니다. 속았다. 완전 놀아났다. 그럼에도 유의미한 이제 긍정적인 결과도 저희가 얻은 게 있어요. 따라서 이제 득과 실을 따졌을 때는 득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번 일을 계기로 엄청난 데이터가 축적이 됐어요. 바이러스가 실제 전파했을 때 바이러스의 실제 전파에 대한 감염 경로 추적 등 이러한 데이터가 향후 고위험 바이러스 출현 시에 매우 귀중한 모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은 그런 귀중한 것은요.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알게 됐다는 거죠. 이번 일을 계기로 신천지라는 단체가 굉장히 부각이 되었는데 실제로도 이제 많은 여론에서 보니까 사이비 종교가 가정 파탄 내는 주범이다. 그리고 많은 이제 일반 교회에 이제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영업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마찬가지로 다음 댓글에서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DJTSQTG 아이디가 좀 특이하시네요. 이분이 쓴 댓글인데 신천지를 이번에 완전히 해체시켜야 하는 이유는 저들의 주된 활동이 포교에 있으므로 앞으로 유행병이 돌 때마다 저들이 주요한 매개체가 되어 전국을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매우 일리가 있죠. 또 포교 활동으로 신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그쵸? 계속 늘고 있어요. 뭐 다단계처럼. 선거 때마다 엄청난 표밭이 되어 정치 권력과 뒷거래가 없을 수 없다. 정치 망치고 나라 망치고 주범이 될 거다.
아, 진짜 엄지척입니다. 어, 레알, 참트루. 이참에 정리를 해야 돼요. 정말 웃긴 거는, 재밌게도, 이와 관련해서 또 검찰의 문제점까지 다시 한번 드러나죠. 검찰 문제는 정말 윤석열 문제 얘기하면은 씹히는 기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윤석열 굉장히 문제 많은. 근데 이번에 대구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거절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그 시점에 얘네들이 정체를 숨기고서 활동을 하니까, 그리고 사이비 종교 특성상 신뢰도 안 가고 해가지고 뭐 나중에 늦게 막 신도면단 주겠다고 해도 거기에 막 누락되거나 막 얼마든지 편집 조작이 가능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2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처음 요청 거절, 2번째 요청 거절.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아무리 검찰이 생쇼를 해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은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끝. 저희가 엄청난 피를 흘리고 민주주의를 획득했잖아요. 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과업이 검찰 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거 보셨죠? 표창장 그거 가지고서 엄청나게 해놓고 나경원 의원은 지금 공소시효 봐주기도 했죠. 그쵸? 이쯤에서 넘어갈게요. 저는 사실 확진자가 이제 급증하고 난 후인 2월 25일에도 이런 글을 적었었어요. 치사율 40% 메르스 땐 그게 먹는 거임 하고 잘만 돌아다녔는데 치사율 2% 신종 코로나는 아가가 있어서 신중할 따름. 그치만 의심 증상 있으면서도 매너 안 지키는 민폐들만 쳐내면 그렇게 벌벌 떨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옆 나라처럼 신종 코로나에 걸리건 죽건 뉴스에도 안 나오는 곳은 아니지 않나? 인정할 건 깔끔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지들이 잘못한 거 깔끔하게 인정 못하고 남 탓에 열 올리는 함심한 것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고만하고 힘을 합쳐야 빨리 이겨내지 않겠니? 신도 명단 못 주겠다 이런 건 못 봐주겠네. 면역력 증강에 힘쏟고 손 잘 씻고 더러운 손 호흡기에 가져가지 말고 사람 많은 곳은 피하거나 마스크 꼭 착용하고 화력을 집중해서 보내버리기. 코로나 빠이 이런 글을 적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지금은 일단 외출 자제가 최고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점점 눈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슈퍼전파자가 이렇게 산불을 내놓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우려의 목소리 등에 저도 모르게 합류를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슈퍼전파자한테만 분노를 했으나 자꾸 바톤 터치, 바이러스 바톤 터치에다는 조심성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예언했죠? 4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먹는 거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는 왜들 과민 반응 중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걸린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염성도 강하고 하다 보니 이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차분하고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다소 막 사람 심리를 자극하고 불안, 공포 막 이런 걸 조장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이용 가치가 높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양쪽 우리나라 양 옆에 있는 나라들만 한번 봐볼게요.
중국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민주화 요구 등으로 되게 골머리를 앓던 중에 화제를 전환하기 딱 좋은 그런 소재죠. 그래서 따라서 나쁠 것이 없어요. 일본 입장 가볼까요? 이거는 좀 인간 윤리에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긴 한데, 고령 인구를 제거해서 연금 지출을 줄일 수 있음. 일본이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저는 엔화가 지금은 저렇게 아직까지 뭐 바다는 준다지만 저게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그런 상황을 항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또한 도쿄올림픽이 전국체전이 된 이유를 방사능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 탓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막 기존의 나라들이 이제 도쿄올림픽이 다가오는데 그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같은 게 제대로 정보가 공유가 안 돼 있으니까 불안하고 막 보이콧 선언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 방사능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그런 도쿄올림픽 어차피 망할 건데 전염병 때문에 망하면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방사능 그런 문제는 뭐 숨길 수 있어요. 먹어서 많이 응원하라고 합시다. 아베 화이팅 이라고는 하기 싫네요. 아베는 뭘 하든 뭔들 아베이즈 뭔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안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태에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게임업계 등은 특수를 누리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오피니언이에요. 팩트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일종의 테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아까 보이지 않는 손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체스 말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체스 말을 움직이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어쨌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엄청 많이 바뀌었죠. 소셜 네트워크 등등 엄청나게 많이 변했고 추후에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직접 진행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테스트가 추구한 목적은 이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달성 여부와는 별개로 4월이 되면 코로나가 먹는 거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성지가 됩니다. 농담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피식한 게 어디예요? 면역력에 굉장히 좋다는 웃음. 돈 주고도 살 판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이제 슬슬 공포심을 내려놓으시고 중증 환자 위주로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한 국민 여러분 힘냅시다. 이분의 의견에 한 표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잉.